여기 영화 링에 나오는 귀신의 이름인 사다코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와코라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어두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 학교에는 사와코와 대비되는 미소가 아름다운 카제하야라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인 쿠로노마 사와코라는 친구는 친구 사귀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싸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반면 이 카제하야 쇼타라는 친구는 잘생긴 외모에다가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쌉인싸입니다. 사와코는 이런 카제하야를 롤모델로 삼고 존경하는 감정을 가진 상태입니다. 사실 둘은 고등학교 입학한 날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카제하야가 학교를 찾는 것 같아서 사와코가 길을 알려줬었습니다. 고마워. 아니 저 미소가 남자가 봐도 너무 예뻐가지고 거울 보고 따라해봤는데 웬 살인범이 저를 향해 소름 돋게 미소 짓고 있어서 거울을 깰 뻔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와코는 중학교 동창과 대화를 나누면서 카제하야가 너무 시원시원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카제하야가 직관하고 있습니다. 카제하야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사와코는 칭찬이었다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알았어. 칭찬 들었으니 살인미소. 카제하야는 지금까지 사와코가 본인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와코는 너같이 상큼한 애를 싫어할 리가 없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카제하야가 웃으면서 이름부터가 상큼한 사와코인데 상큼한 건 너인 것 같다고 심쿵 멘트를 날려줍니다. 사와코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상큼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카제하야는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하는 사와코에게 누구에게든 진심을 말하면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을 들은 사와코는 반으로 가서 반에 있던 여자애들에게 진심으로 말을 걸어보고 드디어 반에서 친구가 생깁니다. 시간은 흐르고 학교 애들끼리 담력 시험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귀신 역할을 하고 있는 사와코에게 카제하야가 다가와서 네가 귀신 역할을 하는 바람에 내가 짝이 없다고 여기 같이 있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와코가 카제하야를 빤히 쳐다보는데 나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쑥스럽잖아. 부끄럽고. 어이 지랄 옌병하네. 부러워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네요. 카제하야는 사와코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감정을 느꼈던 건 입학식 날 사와코가 길을 알려준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있다가 점차 감정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카제하야의 마음이 사와코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어느 비 오는 날입니다. 사와코는 우산을 유기견에게 주고 오는 바람에 흠뻑 젖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카제하야는 사와코가 걱정됐는지 전에 친해졌던 치즈와 야노에게 다가가서 체육복을 빌려보자고 합니다. 체육복을 빌리고 카제하야는 지가 쓰던 수건을 주며 이걸로 좀 닦으라고 합니다. 업계포상 게이드. 사와코는 체육복과 수건을 빌려준 보답으로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눠줬습니다. 야, 너 머리 묶고 다니는 게 낫겠다. 카제하야는 사와코에게 다가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준 우유라서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표정 보소. 깨물어버리고 싶네. 다음날이 되고 사와코는 어제 우유를 줬지만 답례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직접 구운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착하네요. 일단 나중에 주기로 하고 이동 수업 시간이라 반을 옮기려고 하는데 다른 반 학생들이 사와코 자리를 보며 여기 재수없는 자리란 말을 합니다. 사와코는 그 말을 듣고 움츠려들 뻔하다가 카제하야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오해를 풀고자 대화를 신청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출석 부를 때 빼곤 입을 한 번도 안 열었던 내 대학 시절을 보는 것 같군. 수업이 끝났고 자리 바꾸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표를 뽑는데 같은 반 학생들은 사와코의 자리 근처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와코는 조금 서글퍼지려고 하는데 카제하야가 자리 번호를 바꿔서 사와코의 옆자리로 옵니다. 아싸. 앞으로 잘 부탁해. 그래 이 씨발. 그리고 사와코의 앞자리로 최근에 친구가 된 치즈와 야노가 오고 운동부인 것 같은 친구가 사와코의 뒷자리에 앉습니다. 살짝 감동먹은 사와코는 자신이 직접 구운 과자를 애들에게 나눠줍니다. 세트 메뉴 개념으로 뒷자리에 앉은 야구부 류라는 친구도 같이 과자를 먹게 됩니다. 사와코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사와코는 하교하는 길에 카제하야와 인사를 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사와코는 등교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카제하야는 떠도는 소문에 사와코와 눈을 마주치며 저주를 받는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직접 몸으로 밝혀주기 위해 사와코와 아이 컨택을 해봅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덥지? 어이 옌병한다 진짜. 아침 조례 시간에 선생님이 출석부 만드는 걸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착한 사와코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사와코에게 호감이 있는 카제하야는 당연히 같이 하겠다고 손을 들고 쌉인싸가 손을 드니 너도 나도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사와코가 반 친구들 모두하고 친해질 기회인 거가 뭔데 혼자 하고 있냐. 뭐 조별과제 그런 건가? 과제를 혼자 하고 있는 조장이 안쓰러웠는지 착한 조언이 찾아와서는 도와주겠다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름을 쓰며 꽁냥거립니다. 죽여버리고 싶네. 근데 카제하야는 사와코 이름 하나 적어주고 탈주해버립니다. 별 수 없이 혼자 출석부를 다 쓰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탈주 닌자가 이제서야 돌아오고 있습니다. 탈주 닌자 때문에 화가 났던 조장이지만 카제하야의 잘생긴 얼굴 덕분에 화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또 계단에서 꽁냥거립니다. 근데 이 광경을 누군가 보고 있네요. 다음날이 되고 수업 시간에 카제하야가 사와코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이것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그것도 신성한 수업 시간에 연애질이라니 죽여버리고 싶. 대충 방과 후에 데이트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주 마렵네요. 사와코는 방과 후에 있을 데이트에 신나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누군가 떨어진 종이를 같이 주워줍니다. 누가 봐도 사와코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 미모를 가졌습니다.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나요? 시간이 지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은 강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던 중 카즈하야가 사와코에게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물어봅니다. 사와코는 평소에 만약 애들이 나한테 모르는 문제 같은 걸 물어보면 어쩌지? 하는 망상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가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만화에서 제일 비현실적인 부분 같네요. 다음날이 되고 카즈하야는 사와코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근처에 있던 치즈와 야노가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점차 모든 아이들이 문제를 잘 가르쳐주는 사와코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싸가 인싸가 되어가는 과정이네요. 부럽다. 사와코는 많은 아이들이 본인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자 전에 본 적 없던 아름다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걸 본 카즈하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녁 뭐 먹지? 학교가 끝나고 치즈와 야노는 어떤 여자아이들이 본인들 뒷담화하는 걸 듣습니다. 현장 검거를 한 둘은 그거 어떤 쓰레기가 퍼뜨렸냐고 물어보는데 놀랍게도 얘네의 입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은 사와코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지만 치즈와 야노에 대한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은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둘은 혹시나 해서 사와코에게 장난치듯이 물어봅니다. 그 은근한 질문에 사와코는 태어난 지 1시간 정도 된 신생아의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대답을 듣고 둘은 사와코가 무죄라는 걸 확신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사와코는 중학교 동창에게 자신에 대한 요상한 소문이 돈다는 걸 듣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동창에게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동창은 야노랑 치즈라는 새로 사귄 친구 덕분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자 사와코는 걔네가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야노와 치즈가 목격했습니다. 사와코는 그 말에 이어서 말하려고 하는데 야노와 치즈는 뒤에 말을 못 듣고 담임쌤에게 끌려갑니다. 사와코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사와코는 걔네와 더 친해져야지 친구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언젠간 그 둘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야노와 치즈는 아까 뒷말을 못 들어서 직접 사와코에게 우리는 너를 좋아하는데 넌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와코는 겁나 답답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질문에 응 좋아라고 하면 되는데 좋아는 하는데 뭐 이딴 식으로 말해요. 고구마를 100개 정도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낀 치즈와 야노는 안 좋아한다고 판단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사와코는 평소와 다른 두 명의 반응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사와코는 화장실에 있다가 정확한 소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이 카즈하야와 치즈, 야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소심한 사와코는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게 싫어서 모두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태는 안 좋아 보이네요.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로 하교를 하던 중 2D 남친 카즈하야가 사와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즈하야는 요즘 왜 우리를 피해 다니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와코는 그 물음에 싸늘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자신과 있으면 카즈하야의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피해 다녔다고 솔직히 말해주네요. 카즈하야는 소문 따위 상관 안 한다고 말해줍니다. 얼굴부터 인성까지 완벽합니다. 인생의 진리인 남자네요. 안 좋은 소문이 퍼진 이후로 지옥 같은 나날을 살았던 사와코는 카즈하야 덕분에 점점 기분이 풀리게 됩니다. 카즈하야는 고작 소문 가지고 본인을 피했다는 게 실망스러웠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싫어. 2번은 싫어. 다시는 이러지 마. 더 하고 싶어지는걸? 카즈하야의 조언을 들은 사와코는 야노와 치즈에게 직접 대화를 해보고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마음먹습니다. 한편 야노와 치즈도 사와코와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사와코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치즈가 맨날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나다 류라는 야구부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전 얘가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맨날 응, 안녕 안에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치즈와 야노는 밤에 만나서 사와코가 그런 소문을 퍼뜨릴 리가 없다고 내일 다시 얘기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날이 되고 사와코는 화장실에 있다가 치즈와 야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듯한 대화를 듣습니다. 사와코는 이제 피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생양아치 친구들은 비웃으면서 사와코에게 설레는 자세를 시도합니다. 남주가 바뀌는 건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와코는 안 좋은 소문이 오해라는 걸 밝혀내고 치즈와 야노 두 명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사와코와 카즈하야 둘이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지, 또 이 프랑스 인형처럼 생긴 친구는 어떤 아이일지 이런 것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라프텔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만화는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물론이고 남자분들도 보진 않았지만 들어본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저도 그냥 제목만 들어봤던 만화에 대충 이누야샤 키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D 남친 카즈하야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직접 보니 25살이 남자도 홀리는 요망한 남정네더군요. 이거 보면서 대본 짤 때 말하는 걸 카즈하야처럼 말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소름 돋아서 녹음한 거 지웠습니다. 또 거울 보면서 저렇게 싱긋이 웃는 걸 따라해봤는데 현실과 만화의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져서 현타가 심하게 왔습니다. 혹시나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저런 남성을 원한다면 현실에는 저런 남자가 없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 환상을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 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꽤나 다루는데 내용에서 소개했듯이 소문 관련된 게 정말 극혐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그 소문을 부풀려서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소문의 대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죠. 소문을 퍼뜨리는 건 정말 쉽지만 이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소문 같은 거 퍼뜨리지도 말고 믿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댓글을 보니 제가 여성향 애니를 많이 한다고 여성 구독자들을 노리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애니들은 제가 본 적이 있거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애니들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성향 남성향의 기준이 좀 애매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여성향인지 남성향인지 잘 몰라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남성향 애니가 뭐 러브라이브 같은 건데 그런 걸 제가 잘 못 봅니다. 진짜 이 약물과 허벅지 쥐어 뜯어가면서 강제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고 싶진 않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뒤져도 리뷰하는 걸 원한다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애니는 너에게 닿기를이었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애니와 더 좋은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바가민이었습니다.